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하면서 중도층의 마음을 얻겠다고 종부세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성과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하자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바로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중도층에게 점수 따면서도 개딸들로부터 비난은 받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게릴라식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이라는 것을 호떡 뒤집듯 얼마나 쉽고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여러 법안들은 온통 거꾸로 가는 경제 망치는 법안들입니다. 급기야 어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7개 법안 중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이 담겨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폭력 파괴를 제외한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법안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실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입니다. 그 이유는 노란봉투법이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고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180석 집권 여당일 때는 추진하지 않던 법안을 야당이 되어서 밀어붙이는 저희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차피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오로지 제2요구 건수를 늘리기 위해 막무가내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뿐만 아닙니다. 쌀 과잉 생산과 나라 국간의 악화를 초래할 양국관리법, 효과는 없이 심각한 재정 악화만 초래할 헬리콥터 돈 뿌리기식의 가짜 민생 지원금법 등도 이달란에 강행 처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거창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니 오늘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산업 생태계의 혼란을 가중시켜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아침에 앞뒤가 다른 말을 끊임없이 하는 민주당이 참 대단합니다. 만일 올림픽 종목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말 바꾸기 종목이 있다면 민주당은 단연 강력한 금메달 후보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산업 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시킬 위헌적인 노란봉투법 입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렇게 경제 망치는 무책임한 당론 입법을 지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이 잇따른 무리수를 낳고 있습니다.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이 역풍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사실상 검찰 해체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재명 수사 금지법을 만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국민청원심사청문회라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를 밟자니 국민의 역풍이 걱정되고 안 밟자니 친명 강선 당원들의 반발이 걱정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에 대한 청문의 정인 출석 요구를 대통령실에 보내기 위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러 간다고 합니다.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습니다. 탄핵 청문회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이며 따라서 대통령실과 행정부가 일절 협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고 대통령실까지 우르르 찾아가서
정인 출석 요구서를 들이밀겠다는 것은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194건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데 83%가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청원을 갑자기 심사소위에서 심사도 없이 바로 위헌 위법적인 청문회를 열겠다고 결정한 것은 탄핵 소추 절차를 밟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탄핵 소추의 절차는 헌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절차를 그보다 하위법인 법률에 있는 절차로 그것도 엉터리 해석하면서 대체한다는 꼼수는 그 자체가 위헌 위법적인 행동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그만 정신 차리십시오.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막가파식 정치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께 제일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고 있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많은 당원분들과 국민들께서 지금 전당대회의 갈등 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 캠프에서도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4조에 따라 당원이 아닌 자와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당대회 양상을 보면 이 규정이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에서 엄정히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캠프에 있는 모든 실무자들은 당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후보자 간의 갈등이 확전되지 않도록 도를 넘는 상호 비방전을 자제하기 바랍니다. 각 후보자 캠프 대변인들은 본인들이 쓰는 논평이나 메시지는 단순히 후보자 개인의 것이 아니며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이 그 앞에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석에서 언론인들, 당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는 말들도 소문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언행을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보다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각 후보자와 그 캠프의 화력은 거대 야당의 무도한 폭거와 싸우는 데 쏟아내야 합니다. 더 이상 후보자 간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의 막말과 진흙탕 싸움 선거라는 혹평을 듣지 않도록 각 후보자와 캠프는 선당 후사 정신으로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운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품격이 곧 당의 품격이자 당의 미래입니다. 당원들과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전당대회 기간만이라도 자폭, 자회 전당대회라는 지적이 사라지고 당원들이 자랑스럽고 뿌듯해하는 후보자 간의 경쟁 무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